이슈 토크입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스쿨존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린이를 지키자고 만든 보호구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일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현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네. 충남 아산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그렇습니다. 발생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좀 일어났는데요. 네. 일단 이 민식이법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민식이법은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윤창호법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김민식 군의 불의의 사망에 따라서 청원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과 가속 단속 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별범죄 가중 처벌들에 관한 법안 내용입니다. 네. 가장 어린이들이 안전해야 할 곳이 스쿨존인데 이 스쿨존 내에서 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부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네, 부산 시내에서도 스쿨존 내에서 사고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를 좀 보면요, 10건 중에서 1건 정도가 이제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요, 약 1만 4천 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11.9%, 그래서 약 1,740건 정도가 보호구역 내 사고입니다. 네. 특히 이 시간대를 잘 보면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약 29.4%, 그래서 4시에서 6시 사이가 24.8%, 그 다음에 12시에서 2시 사이가 14.3%로 이제 순서대로 집계가 되는데, 네. 이 시간을 딱 보면 전부 다 학교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내도 지금 보면은 2015년도에 약 37건, 그러니까 72.5%가 이 중에서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73.5%, 그다음에 17년에는 82.6%로 전부 다 이제 오후에 이제 학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게 사고 난 장소를 잠깐 보면은 이게 횡단보도 인근에 사고 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대부분 사고 난 비중이 한 10.2%가 이제 횡단보도 사고예요. 특히 아이들 연령대로 봤을 경우에는 1학년에서 2학년 정도가 한 440명, 그다음에 3학년에서 4학년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학년 아이들이 전부 다 횡단보도에 사고 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키가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지금 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데 키가 작다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다가 운전자들이 못 봐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운전자들이 못 보는 이유가 실은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불법 주차 때문에 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 역시도 실은 뭐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취약한 부분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연간 이제 5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강화되고 규칙들이 개선되고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어린이 발달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현우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린이들은 성인들하고 다르거든요. 작으면서 이 반응이 굉장히 급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어린이 어른에 비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판단력이나 행동 방향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겁을 먹고 이렇게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요, 스쿨존 부족 인식이 굉장히 크고요. 제도 개선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고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은 많이 붕괴하고 있고요.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만 가도 요즘은 파란불이 건너면 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절대 가지 마세요 가르치거든요. 네. 애들이 횡단보도에서 이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이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보다 더 많이 손을 들고 이렇게 그렇죠. 경각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건너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도 무시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도 좀 바르게 받았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네. 또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식도 많이 부족해서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방만 주시하는 이런
운전 형태, 네. 그리고 안전 속도를 감소하는 그런 하지 않는 그런 형태, 뭐 이런 교통 문화가 아직도 우리 자리에 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다니는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부터 우리가 주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이 돼 있지만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이 약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좀 의외의 결과인데요. 좀 뭐 사실 현행법상 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수는 아니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민식이법에서도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전부 다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국회 예산이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1조 원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이 약간 조금 불가능한 일에 좀 가깝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과속 단속 카메라는 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민식이 군의 이 사고를 잘 뜯어보면은 네. 당시 사고 났을 때 뭐 처음에 이슈를 많이 이 가해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도로교통단 사고조사팀에서 이 조사를 해봤을 때 블랙박스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23.6km가 나왔어요. 이걸 봤을 땐 30km 미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운전자는 실은 그때 과속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사고 정황을 보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네. 이 반대편 차량들이 차를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차량들이 정차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식군과 민식군 동생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거든요. 네. 횡단보도를 이제 바로 어머님 가게 건너편에 있으니까 좀 속도를 좀 빠르게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흰색 호란도 운전자분이 민식군을 못 보고 손치면서 역과하면서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운전자분은 속도로만 봤을 때는 실은 보호구역 내에서 지킬 걸 본인이 지켰어요. 다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당시 그 교차로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거든요. 네. 그러면 운전자분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한번 섰다 갔어야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가다가 이 민식군을 쳤기 때문에 사고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과속 카메라를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실은 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줄지라는 좀 의문감이 들어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횡단보도 그 과속방지턱들 있잖아요. 네. 과속방지턱 위에 이제 횡단보도를 올리는 고원식 횡단보도들이 많이 요즘에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전부 다 고원식 과속방지 카메라를,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무단 횡단할 수 없도록 이제 펜스를 설치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같이 가야지만 아이들 사고를 좀 줄여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과태료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른 지역보다는 2배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 해운대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년부터 불법 주차 차주에게 2배로 네.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해운대구는 2020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정식 폐쇄로 CCTV를 합니다. 네. 여기에 단속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아주 가중 부과 계획으로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승용차는 4만에서 8만 원, 그리고 승합차는 5만에서 9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대두되면서 고정식 단속에도 과태료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다만 면제 요항들이 좀 많습니다. 네. 우리 해운대구 같은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와 관광버스에 대해서 종전에는 15분 내로 이상하게 되면 이제 주정차 위반 혐의가 되는데요. 네. 5분을 더 늘려서 20분으로 이렇게 또 확대됩니다. 그 의견 진술 면제 처리가 굉장히 좀 완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대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늘려주고요. 네. 주정차 시간도 15분에서 20분까지 둘 다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운대구 같은 관광버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15분 내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렇게 보면 2017년 경우로 보면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7만 3천여 건이나 됩니다. 거기서 받아들인 돈은요, 2년 6개월간 저희들이 돈을 못 받은 것도 28억 이상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단속할 때 이런 면제 요건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감면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 감사실에서 16개 구군에 해당자 36명에게 경고 조치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런 감면 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엄격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지역은 좋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은 그대로 옛날 기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노상 주차장도 사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엄연히 좀 운영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도 좀 그런 거 어떻습니까? 예, 부산 지금 21곳 정도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누상 주차장은 3개월 이내 또는 나머지도 이제 2020년까지는 전부 다 폐기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노상 주차장이 없어지면은 그 주변에 이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좀 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상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또는 조금 보호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구간에 네.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제 타워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죠. 네. 이게 또 없어지게 되면은 불법 주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들이 실은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부산 시내에서 스쿨존이라는 게 지금 올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5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 있는데 학교 인근으로다가 차량들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저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대과실로 이제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이제 규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게 또 너무 과잉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뭐 애들 있고요. 네. 또 교통 전문가로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네.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12개 12대 중과실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는 법안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과 가속단속 카메라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렇게 발의되었고요. 다만 이런 법안의 법규 강화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문화입니다. 네.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으면 절대 아무런 교통안전 시스템만 강화돼도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서 있을 경우에 있습니까? 네. 차가 정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한 20분 기다려도 계속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손짓하고 보내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우리도 외국과 같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기본적인 운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도 운전하고 있지만은 이런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네. 절대 우리나라는 운전 선진국의 형태로 가지 못하고요. 운전 문화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 역지사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피해자 가족이 되어 보지 않고는 절대 이 민식이법안이 가중처벌이라고 절대 주장하지 못할 겁니다. 본인이 피해가 가족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요구를 할 건데 다만 우리는 뭐 모든 법안과 이렇게 기준을 두고 이번에 발의된 민식이법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만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조금은 서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식이법을 보면은 이제 3년 징역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징역과 금고형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징역형은 내가 고의적으로다가 이 사람을 뭔가 해할 목적으로 했다는 게 반면에 남인 징역형을 주는데 네. 금고형은 이제 과실 혐의거든요. 근데 이 운전이라는 부분은 뭐 저희도 이제 공단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운전이라는 부분은 그냥 과실의 개념이 좀 있어요. 네. 음주운전이나 뭐 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반이 없다면은 금고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음주운전 사고나 아니면 도주 사고에 대한 혐의를 더 올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먼저 우선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이제 안전수도 5030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시도들보다 이제 교통 정책에 대한 의지가 좀 더 높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실은 부산시는 아주 좋은 정책들을 지금 많이 내고 있어요. 5030 정책 같은 경우도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행이 됐고, 네. 그다음에 5030 정책 자체가 이제 보행자 중심으로 운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좋았던 발의가 바로 스쿨존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네. 일정 시간이 되면은 차량들이 차량
학교 인구들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거든요. 이게 일반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은 이건 인식의 개념이에요. 인식이 바로 전환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이 도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보행자 중심으로 환경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은 아주 좋은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유럽도 뭐 신호를 만들거나 또는 그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전시설을 설치해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그 한계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반대로 가야 돼요. 차량들이 아예 진입할 수 없도록 보행자가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미 유럽도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아예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산시에서 시작했던 이 스쿨존 조성 사업이 처음에는 뭐 반경 500m겠지만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네. 뭐 20km, 30km까지 그 범위들을 넓혀진다면은 분명히 아이들 사고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와 함께 스쿨존 내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이 정말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금영구 같은 경우는요. 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해서 올해 스쿨존에 어린이를 위한 옐로 카펫을 깔았습니다. 네. 이 옐로 카펫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한 장소에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운전자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닷가 벽면에 노랗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 정지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옐로 카펫과 더불어 주변의 전봇대에 우리가 노란 전시주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노란색이 굉장히 안전한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이 여기는 조심해야 되겠다 느끼고 있고요. 또 초등학생들이 가고 있는 가방들이 있습니다. 네. 가방 위에 이렇게 덮는 반사미 방수 재질의 형광색 가방 덮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 온 날에도 운전자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스쿨존 내 편도 1차로가 설치된 도로 구간이나 또 우회전 도로 구간 지점 대부분 무신호 수용 횡단보도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속도를 주기 위해서 강제로 험프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들은 정말로 지금도 강조하고 싶지만은 잠시 정차해서 횡단보행자가 있으면 먼저 통과시켜주고 가는 운전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보행자가 우선하고 자동차가 후진하는 이런 배려는 교통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아무리 스쿨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시설 강화해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 이 교수께서 말씀했지만은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교통 전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 이후에는 무인주의 자동차가 나오면 굉장히 좀 달라지지 않겠나, 교통사고 많이 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우리 어머니들이나 이분들이 아침에 애를 데리고 나오면서 제일 조심하는 것이 차량이 지나가는 거 보는 겁니다. 네. 저도 아파트 나오기 전에 한 20m 앞에 어린애들 있으면 잠시 정차해서 손으로 이렇게 가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모범적인 운전 습관을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운전자 인식 개선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운전자 인식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실은 이 보행자에 대한 교육은 아주 절실해요. 저희가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보면은 아이들이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교통안전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생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아이들 교통안전 교육이 1년에 한 번이나 뭐 반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으로 이제 약간 텀이 길어져요. 예. 2016년에 그 부산 사상구에서 아마 사고가 났는데 15톤 트럭 운전자가 이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뛰어오다가 이 뒷바퀴에 끌려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이 운전자 입장에서 이 아이 보기에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몰랐던 게 뭐냐면은 이 큰 차량 같은 경우는 내륜차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앞바퀴랑 뒷바퀴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체험식 교육과 이 이론식 교육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각 시마다 거의 하면 10개씩 정도가 있어요. 네. 거의 한 100개 이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 지금 딱 하나 있거든요. 네. 이런 교통공원을 계속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운전자 입장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운전자뿐만 아니고 이 보행자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식이 분명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